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품을 팔 거냐? 그 시장의 규모,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시장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고객한테 선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쓰겠지만 결국의 핵심은 것입니다. 저희 셀러바우 채널에서 쿠팡 로켓크로스 다마고치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신영호 강사라고 하시는 저희 다마고치 컨텐츠 출연자로 정종균님, 나선홍님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네, 같이 해가지고 좀 네. 꼭 좋은 성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함께 앉으시고. 다음에 대표님이 사업자 등록하시려면 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전대차로 빌린 거는 이 서류가 꼭 필요해요. 네. 사업자 등록 중에 같이 제출하실 서류입니다. 한 달 동안 무료 임대를 해드릴 거고 이제 창업센터 그 이용 계약서거든요. 요거는 대표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오늘 안내만 한번 드릴게요. 사무실 사용하시는 거는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업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할 때는 방문 못 하실 때는 원격을 하기도 하겠지만 방문하셨을 때는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첫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되게 약간 막막함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약간 구매대행 쪽으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강사님 알게 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마냥 내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할 수가 없겠다. 회사를 나와서 내가 이렇게 직접 발로 뛰어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좀 온라인 셀러에 새롭게 좀 도전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운 좋게 당첨돼서 온라인 셀러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많이 의지하고 좀 배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첫 교육 진행할 건데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뭐 정확하게는 저는 12년 차 지금 셀러고요.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입 행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제 본업을 보통 물어보면 저는 수입 행사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류가 결국엔 제 본업입니다. 셀러로서도 판매를 해가지고 제가 뭐 당연히 수익을 창출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판매를 진행하는 거는 결국 교육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제가 발을 담그고 있어야 변하는 상황을 다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교육 때문에 셀러를 하고 있고 또 교육은 결국에는 이 물류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 그 화주님들, 그러니까 저희랑 거래처 대표님들이 결국에는 매출이 높아져야 매출이 높고 돈을 많이 버셔야 저희도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입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가 저는 뭐 교육이 무료든 유료든 원데이 클래스든 아니면은 뭐 장기 교육이든 상관없이 저희 화주님들, 저희 그 교육생분들이 매출 많이 나게 하는데 굉장히 진심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매출 많이 내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2022년 10월부터 저는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때부터 5기수에 걸쳐서 로켓크로스 맨투맨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그 대표님들 이제 뭐 평균 매출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뭐 못해도 3천에서 한 5천 정도 평균 매출은 나오고 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억대셀러를 또 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억대 매출을 달성하거나 성과 같은 거는 또 나나 인터내셔널 유튜브 보시면 제가 또 많이 공개를 해놨거든요. 한 번씩 봐주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교육을 해가지고 대표님들 매출이 잘 나니까 아무 상품이나 가져와도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그 우리 온라인 셀러 얘기하면 뭐 상위 노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기술이 있어서 아무 상품이나 가져와도
뭔가 잘 팔 수 있고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런 거 가르쳐 주나 보다. 네. 라고 기대하셨으면 제 교육이랑은 좀 안 맞아요. 물론 지금 와서도 10년 지난 지금에서도 이런 상위 노출하는 기술, 어비징하는 뭐 기술들 그런 것들은 아직도 유용합니다. 근데 정말 유용했던 거에서 점점 무용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위 노출하는 기술 무슨 로직 얘기하면 네이버 로직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연구를 할 때 내 로직을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많이 팔 수 있도록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뭐 모르는 사람도 네. 정말 매력적인 컨텐츠를 매력적인 상품을 가지고 와서 네이버가 권장하는 대로만 상품을 등록하고 컨텐츠를 등록을 하면 적합하고 매력적인 게 노출되도록 로직은 개발이 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자, 근데 지금 와서 왜 더 상위 노출하는 정말 10년 전에 정말 유용할 때는 별로 그런 얘기도 안 하다가 점점 무용해지고 있는 지금에 와서 왜 자꾸 상위 노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일단 셀러가 많아졌죠. 예. 온라인 셀러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상품이나 가지고 이게 팔릴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와서 잘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팔지? 노출이 돼야 된다더라. 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나 보다 해서 되겠죠. 자, 근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유통은 어렵게 가져와서 쉽게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뭐 유튜브나 어떤 교육들에서 보면 되게 쉽게 가져와서 어렵게 파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을 그냥 가져와서 어렵게 기술을 써가지고 판매하는 거. 네. 저희는 교육에서 이런 상위 노출 기술 이런 거는 굉장히 일부에 해당할 거고요. 우리가 주로 교육에서 얘기하게 되는 내용들은 어떤 상품을 팔았을 때 고객이 선택을 받고 또 어떤 상품을 어떻게 보여줘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팔아서 고객한테 선택을 실제로 받는지를 네. 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네. 최고의 상위 노출 기술은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실제로 선택받는 거예요. 선택받으면 상위 노출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억대로 판매하는 셀러들 또 아니면 제 주위에 연 수십억을 판매하는 셀러들 중에 그 상위 노출 그 뜻도 몰라? 그 뜻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는 꼼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유통의 정석으로 쿠팡이라는 시장에 진입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로켓크로스에 입고시켜서 판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첫 입고는 대표님이 직접 해보시겠지만 네. 이후부터는 바로 입고 서비스라고 대표님이 발주만 하시면 저희가 중국 공장에 대신 주문도 해드리고 네. 물류주에서 그 쿠팡에 입고시키기 위한 양식을 다 갖춰서 쿠팡에 입고까지 아예 대신해드리는 바로 입고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표님이 집에서 혼자서도 투잡으로 충분히 매출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네. 온라인 판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구매 대행 같은 위탁 네. 판매도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입하는 방법이 네. 있고 또 제조를 하는 방법도 있죠. 브랜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결국엔 사입이죠. 우리는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으로 네. 시장을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 그다음에 수요가 많아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 마지막으로는 시즌 상품. 네. 이 전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차례대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 처음에는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게 소싱이겠죠. 네. 어떤 상품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그거를 찾아오시면 매일마다 피드백을 드려요. 이거는 왜 되고 이거는 왜 안 되고 이거는 왜 지금 조건에 맞고 이건 왜 지금 조건에 안 맞고 그래서 중국에 발주를 하겠죠. 중국에 발주하면 보통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넉넉 잡아서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2주 동안 우리는 노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시간 쓰는 게 결국엔 상세 페이지일 겁니다.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나면 그거를 또 만들어 오시면 매일마다 그걸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 상품은 판매 포인트를 이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드릴 거고 그럼 물건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게 완료가 돼야 되겠죠.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 이제 상품 등록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뭐 상품 등록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상품 등록을 뭐 임시 등록해 놓으시면 다 하나하나 점검해 드리고 입고도 시켜야 되겠죠. 입고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입고가 되고 나면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뭐 광고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고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운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재고 관리는 어떤 전략으로 운영을 할 거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가 이제 한 사이클이잖아요. 첫 번째 사이클.
요게 한 6주 정도 걸립니다. 첫 입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이제 집중교육 기간이라고 해서 거의 매일마다 이제 그 피드백을 해드리고 교육이 들어가고요. 자, 이 뒷부분은 원본 영상에서 몇 시간을 예를 들어가면서 떠든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리 요약을 해도 영상으로는 전달력이 너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는 좀 더 간단한 버전으로 우리 커리큘럼에서 첫 번째 소싱은 어떤 전략으로 진행하는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제품군을 파는 각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가치를 고려하는지랑 그 시장의 규모,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시장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기능적인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제품이 기본적으로 가진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담긴 가치겠죠. 예를 들면 이 전기포트는 물을 얼마나 빨리 끓게 하는지, 품질이나 성능, 내구성, 실용성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격이겠죠. 또 할인이나 적립, 무료 배송, 사은품, 유지비용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감정적 가치. 제품을 사용해서 느끼는 기분, 만족감, 자부심 같은 가치겠죠. 디자인이나 브랜드 이미지, 색상, 촉감, 향기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사회적 가치. 이걸 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지? 하고 기대하는 가치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트렌디함이나 명품 이미지 같은 요소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편의적 가치. 구매할 때나 사용할 때 편리함 같은 가치일 겁니다. 내일 도착이 보장되고 무조건 무료 교환 또는 무료 반품이 되는 로켓 배송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겠죠. 예를 들면 같은 전기포트를 두고도 누구는 디자인이 예뻐서 선택하고 누구는 물이 30초 만에 끓는 기능이 매력적이라 선택할 수 있겠죠.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친구들이 이 브랜드를 써서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쿠팡 와우로 내일 새벽에 오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가치는 제품마다 다양할 건데요. 이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시장의 규모, 수요가 클수록 소비자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대표님들 키보드 다들 사용하시죠? 시장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키보드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 486, 586 컴퓨터 쓰던 시절을 키보드를 기억하실까요? 이때 키보드는 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살 때 딸려오는 부속품 같은 개념이었고요. 따로 구매를 하더라도 어차피 거의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기능의 키보드였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커져갔고요. 시장에는 새로운 가치를 담은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이 더 예쁜 키보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키보드, 접혀서 휴대할 수 있는 키보드, 반응 속도가 빠른 게이밍 키보드, 요즘은 타건감, 타건음이 좋은 키보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담은 키보드가 있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수요가 작을 때는 기본 기능만 기대하던 제품이 수요가 커질수록 그 제품을 판매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공급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새로운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새로운 가치를 더해야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랑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고객한테 선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쓰겠지만 결국의 핵심은 가치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 첫 번째 소싱 전략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진입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치로 표현하면 경제적 가치를 더한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누군가는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뭘 구매할 때 가격이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죠.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가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격이 중요한 시장이 있고, 또 다른 제품보다 저렴할 필요 없이 그 제품의 절대 가격,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중요한 시장이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제품은 로론 공병이라고 하는데요. 향수나
아로마 오일 같은 걸 소분에 넣어가지고 바르면 입구에 있는 롤러볼이 내용물을 고르게 발라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고려하는 가치는 기능적인 가치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롤온 공병 본연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사이즈가 적당해서 휴대성이 있는지 정도만 보겠죠. 수요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 더 이쁘다 하는 등의 다른 가치를 더해서 진입한 제품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고려하는 가치가 단순한 시장에서는 상대적인 가격이 중요할 겁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비교할 때 다른 상품보다 저렴한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던 커피포트는 어떨까요? 커피포트 구매하실 때 무조건 제일 저렴한 걸 구매하실까요? 물론 난 다른 거 상관없고 무조건 저렴하면 돼 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품의 가치, 디자인, 브랜드, 기능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제품의 이 정도 가격이면 매력적이다 또는 적당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구매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셀러바우 채널 맨투맨 교육 커리큘럼 첫 번째 소싱의 전략은 소비자가 고려하는 가치가 단순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진입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저가를 칠 거예요. 최저가로 치는데 수익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 없죠.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편하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수익률 계산기입니다.